안녕하세요. 박상훈입니다. 오늘 제가 ETF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끔 ETF 제가 매수하는 거 안내를 드렸었는데 최근 어제랑 그제랑 제가 추가적으로 액티브 ETF에 대해서 추천을 드렸고요. 오늘 제가 종목을 코드를 정리해서 여러분께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여러분 작년부터 제가 ETF를 많이 안내를 드렸습니다. 특히 9월 달에 매수를 많이 제안 드렸었던 2차전지 ETF로 적게는 10% 20%에서 많게는 제 고객들의 대부분이 70% 80% 많게는 100% 정도 ETF로 수익을 보신 분들도 계신데요. 어쨌든 개개인별로 성향별로 또 과정별로 경과는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지난 수익률만 보고 앞으로만 장밋빛으로 전망하긴 어렵지만 옥석을 잘 가리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마음으로 동행하셨으면 좋겠고요. 5개 ETF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이라고 되어 있는 ETF는요. 재작년부터 2년 전부터 제 고객들에게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에 대한 안내를 드리면서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작년 3월 달에 폭락을 했었죠. 주가가 떨어질 때도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리츠라는 것은 부동산에서 월세 받는 주식이지만 부동산은 쉽게 팔진 않잖아요. 근데 리츠는 주식처럼 거래가 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빠졌었다가 최근에 많이 상승하고 있고요. 배당주가 약 30% 정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리츠에 대한 기본적인 배당금도 받으면서 고배당, 주식을 통해서 배당금도 받는 효과들이 발생을 해서 지금 현재 5,800원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5% 정도의 높은 배당금과 상업용 부동산의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은 조금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관점에서 제안드리는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최근 작년 한 1년 정도부터는 제가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을 부동산 인프라 채권이라는 거로 바꿔서 안내를 드렸던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짧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채권에 대한 비중이 많고 특히 최근에는 한국 금리가 올라가는 분위기라서 부동산 인프라 채권 TR이라는 리츠를 갖고 있던 분들은 매도하셔서 ISA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에서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이라는 거로 신규로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차이나 항생테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난 ETF에 대한 포트폴리오에서 빠지지 않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추가적으로 매수하셔도 좋겠고요. 최근에 중국 주가가 좀 꽤 올랐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기술주는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멀리 보고 저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속에 칼을 갈고 있는, 결국에는 중국은 특허권과 기술 혁신에 대한 것을 무기 삼아서 약진할 거라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타임폴리오 K스톡 액티브라는 것은 국내 성장주 중에 액티브하게 운용하는 그런 종목들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최근에 코스피 200으로 지수로 작년 말부터 6개월 동안 코스피 200을 타이거 200으로 연금 저축이나 주식 계좌에서 담으셨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지금 현재로 코스피의 지수가 상승이 여력이 부족한 가운데서 특히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오히려 목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약간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의 상승이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는 코스피 200 같은 지수 플레이, 지수로 돈을 버는 대형주 중심이 아니라 종목을 발굴해서 성장하는 기업들에 대한 수익을 통해서 거래를 해야 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K스톡 액티브라는 거로 제안을 드리고요. 네 번째로 내비게이터 친환경 자동차 밸류 체인이라는 것을 권해드리는데 작년 3월 달부터 제가 권했습니다. 근데 공격적으로 안내를 드리지 않았었던 부분도 있지만 9월 달부터 많은 분들이 9,500원, 만원대에서 거래했다가 18,000원, 17,000원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2차전지 ETF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지하시고요. 2차전지에만 더 신규로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가 많다라는 생각이 돼서
현대차 같은, 기아차 같은 우리나라 완성차도 이제 수소차나 전기차 쪽으로 약진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 제조 산업에 전반적으로 투자하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이거 글로벌 BBIG 액티브는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의 약자인데요. 국내 투자로만 국한하지 않고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분산해서 투자하는 EMP 전략입니다. ETF를 매니징하는 전략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를 ETF 다양한 전 세계 나스닥이라든가 QQQ라든가 다양한 곳에 미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유망한 산업, BBIG 산업에 대한 투자를 골라서 투자하는 재간접 ETF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꼭 기억할 거는 그 신규로 액티브로 좀 출시된 이 4개의 ETF는 10,000원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10,000원이라는 가격이 이제 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10,000원이라는 것은 기준 가격으로 10,000원으로 설정을 하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10,000원밖에 안 되니까 싸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지난 기간에 2차전지라든가 BBIG 산업의 큰 성장 가운데서 10,000원이라는 점을 찍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의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제가 예전에 미국 ETF, QCLN 같은 신재생에너지 이런 ETF를 권해드릴 때 앞으로 구조적인 성장을 내다보고 투자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빠진다고 조바심을 내거나 멈추지 말고 떨어지면 과감하게 매수한다 라는 견지를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추천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제가 그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메시지 드렸던 대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가가 휘둘릴 수 있거나 당분간은 조금 흔들릴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그러한 기회가, 과정이 여러분에게 산업에 대한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 함께 올라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거가 ISA나 IRP 연금저축 어디서 매수해야 되나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ISA는 비과세 계좌죠. 3년 정도를 목표로 해서 200만원 정도, 서민형은 400만원 정도까지 비과세가 되는 계좌고, IRP나 연금저축은 펜션, 연금이란 뜻입니다. 연금은 55세 이후에 10년 동안 나눠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계좌에서 나는 3년 정도, 5년 정도를 목표로 한 목돈 마련이 필요하겠다라고 하시면 ISA 계좌에서 진행하시고요. 연금으로 나중에 내가 퇴직해서 기본적으로 연금 받는 생활하겠다라고 하시면은 IRP나 연금저축에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메시지 드렸던 대로 IRP나 연금저축에서는 거래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최대한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단지 제가 꼭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적립식 펀드로 분산 투자하고 있음을 가정해서 ETF로 매수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TDF라는 TDF라는 연금저축 펀드, IRP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연금 펀드들을 꼭 권해드렸었죠. 디마프라는 펀드도 제가 안내를 드렸었고요. 유튜브에서 자산 배분형 ETF 펀드를 안내드렸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혁신적인, 또 피델리티 테크놀로지라는 그런 기술주 펀드들도 있으니까 기본적인 펀드들은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변동성을 관리하면서 매달 버는 소득에서 마땅히, 다시 한번 제가 늘 강조드렸던 매달 버는 소득에서 마땅히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이체되면서 펀드는 매수가 되는 게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ISA 계좌를 통해서나 IRP 연금저축에서 ETF로 꾸준하게 공격적으로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격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1,000만원 돈 한꺼번에 투자라는 말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펀드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서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매수해 보시라는 말씀이고요. 조금씩이지만 과감하게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씨가 크고 진한 색깔일수록 현 시점에서의 매수 비중을 높이자라는 제안인 거고요. 오늘 제가 처음 제안 드렸을 때는 굵은 진한 색깔로 표시는 안 했습니다만은 일단 작게라도 5개는 모두 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경제 체력, 보통 얘기하는 펀더멘털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수많은 리포트 자료들을 저는 탐구하고 보면서 단기적인 시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있을 테오니 여러분도 구조적인 성장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함께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루에 일과 중에 많이 보는 게 리포트를 많이 다운받아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시고 또 3프로라든가 다양한 증권 관련된 주식 시황에 대한 방송들 보시면서 왔다 갔다 하는 시황보다는 산업에 대한 궁금한 점들 관심 있게 문의 주시면 저도 또 내용들을 서치하고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환경과 미래라는 곳에서 ETF, 해외 QCLN 같은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투자했던 분들도 꽤 계신데요. 근데 생각보다는 꽤 많진 않으셨습니다. 네. 제가 한 140분 정도 함께 했었던 그 미국 주식에 대한 ETF였었는데, 생각보다 제 나름대로 정보를 드리고 또 투자에 대한 또 때마다 안내를 드리긴 했었는데 실제로 실행을 하셔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으셨습니다. 네, 수량의 문제를 떠나서 많이 사셨다를 떠나서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을 하셨던 분들이 많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이후로 1월 달에 제가 1월 6일 날 첫 매수하고 이후에 3월 달까지 쭉 올라가다가 지금은 그 1월 6일 날 산 가격보다는 더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지만 QCLN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구조적인 성장의 대표적인 주식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전문가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견지하고 점검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판단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제가 전문가다라고 자부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정경제 재무상담사로서 균형을 갖고자 하고 가정경제의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상담하면서 수많은 전문가들의 내용들을 보수적인 관점에서 점검하고 체크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뭐 혼자 임의적으로 판단하거나 저의 생각만을 고집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구조적인 성장에 함께 동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앞으로 또 좋은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ETF에 대한 요 이미지들 가끔 띄워드리는 거 보시죠? 이거는 네이버 금융에 가시면은 네이버 금융에 가셔서 종목명을 치시고 또 이제 차트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안내드렸던 대로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이라는 것을 제가 안내드렸던 게 지금 3월 달에 주가 작년 3월 달에 많이 빠지고 나서 그 이후에 꾸준하게 올라와서 수익은 좀 많이 개선된 상황이고요. 항생테크는 아직까지 중국 성장에 비해서는 많이 못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생테크 저는 좀 더 욕심을 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K스톡 액티브나 친환경 밸류 글로벌 BBIG는 25일 날 상장된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요 끝에 살짝 보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실 때 최근에 며칠 전에 상장한 것들은 여기에 그림으로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의미 없는 차트일 수 있지만 모쪼록 제가 표시는 해놓고 주기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기적으로 추적 관리하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좀 많이 보시고요. 국내 증시 들어가셔서 종목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그 차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이 길어집니다만 요 설명까지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 해가지고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 치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죠. 1년 차트, 10년 차트로 다양하게 보지만 실제로 상장된 것이 2009년도 7월달 정도 해서 주가 떨어졌다가 3,259원까지 떨어졌었다가 이때 많이들 걱정하셨었죠. 안정적인 부동산에서 월세 받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주가랑 똑같이 폭락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오히려 주가가 올라갈 때는 덜 오르다 보니까
걱정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저는 리치에 대한 걱정은 많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이제 인프라 배당주 쪽에서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익률이 많이 좋아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보시고, 여기서 이제 차트를 누르시면요. 차트에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종목을 추가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하시고 추가로 관심 있는 종목들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다른 분께서 또 문의를 주셨는데, 요즘에 성장주와 가치주 중에 가치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자라는 말씀들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 어떤 ETF가 있나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네이버 금융에 가셔서 가치라고 검색하시면은 여기에 코덱스, 타이거, 킨덱스, 코덱스, 삼성 이런 식으로 ETF나 ETN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ETF에 대한 관심 가지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코덱스는 삼성 자산운용에서, 타이거는 미래에셋에서, 킨덱스는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운용하는 거니까 이런 ETF들,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검색해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의 앱에서, 한국투자 앱에서, 주식 거래하는 앱에서 국내 ETF 선택하신 다음에 가치라고 검색하셔도 여러분이 가치주를 담을 수 있는 ETF를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한국투자신탁운용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국투자신탁운용의 ETF 두 가지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권해드렸던 게 있죠. 네, 타이거 말고, 타이거는 미래에셋이고요. 이 파일에는 지금 킨덱스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파일이 있는데요. 네, 그랬었죠. 근데 어제 제가 업데이트를 했었는데, 모쪼록 여러분 어떤 말씀 드리는 거냐면, 제가 내비게이터 친환경, 요게 이제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 회사 거를 추천을 드렸었냐면, 저는 한국투자증권을 통해서 고객들의 자산 관리를 하고 있지만, 한국투자신탁운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계열사, 증권사는 한투는 증권사고, 한국투자신탁운용이라는 회사는 자산운용 회사인데, 이제 계열사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뭐 계열사라고 해서 특별히 좋을 것도 없고. 그런데 네, 특히나 이제 그 전에 한국투자에서 운영하는 전기차 랩이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 랩은 이제 기본적으로 보수가 발생을 합니다. 0.6% 정도 되는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ETF나 펀드를 랩으로 싸는 그 비용이 따로 별도로 발생을 합니다. 뭐 자산관리 할 때 랩을 통해서 관리하다 보면 랩에서 알아서 시점을 판단하고 알아서 종목을 바꿔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로 0.6% 정도 되는 랩에 대한 비용들이 발생을 하지만, 저는 구태여 랩으로 제 고객들에게 한 번도 랩을 통해서 권하진 않았었습니다. 고객들에게 수수료적인 면에서도 유리한 점들을 저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올해 제가 ISA가 시작이 될 때, ISA가 3월 달부터 시작이 됐는데, 3월 달부터 시작이 될 때 주식도 거래가 가능하고 펀드도 가능한데, 펀드를 랩으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이 아니라 ISA에서는 펀드를 랩으로 살 수 있었거든요. 지난 5년 동안. 근데 저는 그렇게 ISA를 권하지도 않았었는데, 이번에 ISA가 주식도 거래가 되고 리츠도 실시간 거래가 되는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제가 펀드를 랩으로 구성해 드리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릴 것은, ISA에서 주식이나 리츠를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도 있지만 펀드를 랩으로 싸지 않고 개별적인 펀드를 매수할 수 있게끔 된 겁니다. 자, 지금 제가 한 2, 3분 동안 말씀드렸던 거를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여러분에게 좋은 겁니다. 즉, 여러 가지 펀드들 중에 그 펀드들을 묶어서 랩이라는 구실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좋은 펀드를 선택해서 알려드리면 그 펀드를 사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고, 지금 원고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슨 말씀 드리다가 하다 보니까 뭐냐면 친환경 밸류 체인이었는데, 한국투자증권에서
전기차 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랩에 대한 수수료만 해도 1.3%로 기억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권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뭘 권했죠? 2차 전지라는 ETF를 권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이라는 ETF를 권해드렸었던 것처럼 웬만하면 ETF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이번에 출시된 친환경 자동차 밸류 체인 ETF, 이거는 꼭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한 3분, 5분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20분 정도가 됐었네요. 제가 카톡에다가 말씀드릴게요. 네, 카페로 차 한잔 마시면서 점심 식사하시고 보실 수 있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 또는 퇴근길에 끝까지 20분까지 들어주셨으면 좋았을 방송이었는데 여러분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투자 동행하겠습니다. 한국투자 앱을 통해서 거래해 주십시오. 저는 투자상담사 박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